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유교문화진흥원장 정재근입니다. 2025년 선비회원에게 제공한 대학 강독 강의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대학은 논어, 맹자, 중용과 함께 유교 경전 사서 삼경 중의 하나로서 지식인이라면 반드시 공부하고 실천해야 할 동양고전입니다. 좋은 삶이 무엇인가? 사회 지도자는 어떻게 공부하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양인이라면 꽤 많은 내용을 조각조각 들어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공부한다면 매일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송양정사 고암 이우영 선생께서 총 15번의 강의를 하신 것을 1강부터 올려드립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지난주는 우리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행사를 하느라고 저도 등산 모임에도 갔었고 걷기, 황산길 걷기에 참여를 하고 개막식 행사를 참여하고 했는데 제가 우리 유림 쪽에서 벌써 이제 20대 초반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40 몇 년인가를 참여를 했는데 우리 유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걸 보면서 가슴이 뿌듯하고 그 미래에 대한 우리 유림의 발전,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의미죠. 우리 유학은 우리 대학 처음 배울 때 같이 명덕을 밝히는 자기 그런 수양을 통해서 결국은 신민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그 과정의 지선이라고 하는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그런 공부를 지금 우리가 하는 입장에서 이게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게 대단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마지막에 또 선비상 받으신 우리 강인신 선생님이 인사 한번 하시면 어때요? 한번 인사하시죠. 다 같이 박수 한번 해주세요. 수업을 이렇게 같이 들으시는 분이 또 상을 받으니까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서경에 읽다 보면, 서경을 읽다 보면 은낙이 양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악한 일, 나쁜 일은 가능하면 드러내질 말고 양선, 선하고 좋은 일은 드러내서 선양을 하고 표창을 해야 한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근데 요즘 이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고 듣는 것은 맨 안 좋은 일만, 누가 도둑질 했다, 누가 나쁜 짓 했다, 그런 걸 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런 것이 되면은 이제 인심이 황폐화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좋은 일, 착한 일, 그런 것을 많이 듣고 접하게 되면 자기도 스스로 거기에 감화가 돼서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간다. 그런 언론관이 이제 서경에서 말하는 은낙이 양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바빴고 그런 것을 감회를 이제 제가 시 두 수로 올렸죠. 하나는 이제 황산길 걷는 것,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이제 한국유교문화원에서 진행한 그런 행사를 와서 보고서나 그 느낌을 이제 오원율시를 썼는데, 옛날에 제가 그 송담 이백순서한테 가서 공부를 할 때는 시를 일기같이 쓰라고 그러셔요. 시를 일기같이 매일같이 써야 한다. 근데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요즘 제 생활을 보면은 그 어떤 특별한 일이나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꼭 그거에 대해서 마치 일기 형식으로 이렇게 시를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황산길 걷기 모임을 왔더니 우리 부장 선생님이 그러셔요. 오늘 MBC에서 와서 오늘 뭐 촬영을 한다고.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수업을 그렇게 많은 양을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야 될 것 중에서 이제 오늘 공부는 이제 석지어지선 전 3장 가운데 석지어지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논란도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공부하는 스스로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제가 대학의 편차가 그것이 착간이 많다 그랬었죠. 착간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정자라고 하는 위대한 학자가 그 순서를 바로 잡았는데 그 후에 주자가 또 그 순서를 바로 잡았어요. 그 과정에서 정자 선생님하고 주자 선생님의 의견이 다른 부분을 오늘 하는 거예요. 편차를 놓는 위치를 달리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알아야 되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주자의 집주에 따라서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는 좀 더 그런 부분까지 한번 대학을 배웠으면 그런 정도는 알아야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그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것을 한번 이제 성독을 하겠습니다. 강고의 왈자 학신민이라 하며 고지무지지의 작이니 언진기기 잘신지민야라 시왈주수 구봉이나 기명유신이라 하니 신은 대아문왕지편이라 언주국수구나 지어문왕하야 능신기덕의 그범인하야 이시수 전명야라 시고로 군자는 무소불용기극인내라 자신 신민을 개욕지어지선야라 우는 천지이장이니 석신민아내라 시운 기방기 전리요 유민 소지라 하니라 시는 상송현조지편이라 방기는 왕자제도야라 지는 고야니 온물거교수 당지제초야라 시운 면만 황조요 지우구라하얀을 자왈오지에 지게 소제로소니 가인이 부려조와 신은 소화면만지편이라 면만은 조성해라 구는 잠을 지쳐라 자활이하는 공사 솔시제사니 언인 당지 소당지지 조야라 시운 멍멍문항이요 오지피 경지라 하니 우인군엔 지어예나시고 우인신은 지어에 경하시고 우인자엔 지어효하시고 우인부엔 지어자하시고 여국인교엔 지어신예로시다. 여기를 읽을 때 여국인교라고 읽으면 그건 잘못 읽는 거죠. 여국인교엔 그렇게 신은 문왕지편이라
편이라 목목은 심은지의라 오는 단미사라 집은 계속야 오희는 광명야라 경지는 언기무불경이 안소제야라. 이런 경우도 접속사라든지 어조사가 있으면 앞으로 붙여서 읽는다고 그랬죠. 여기서도 그러면 인차 이로 읽어야지요. 인차 이연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인차 이연 성인제제가 무비지선예로되 오자는 내기 목지대자야라 학자오차의 국의정미 지원하고 이유추류의 진기여적 천하지사의 개유예지기 소지의 무의래라. 여기서 접속사 이자가 있는 경우에 하고토를 붙일 때는 하고토를 이걸 생략을 일반적으로 해요. 그냥. 그래서 국이 정미 지온 이 지온이 우 추류의 진기여 요 하면도 고적자 앞에 하면이나 이면은 보통 생략을 합니다. 현토를. 근데 이제 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도 넣고 하면도 이렇게 넣은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문법 중에서 이제 접속사를 하겠습니다. 허사 가운데 지난 시간에 한 것은 개사고요. 개사고. 허사가 우리 한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한문의 성격과 뉘앙스를 결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거라겠죠. 국어라든지 영어에서는 허사라는 개념의 그런 그 품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허사를 합니다. 허사 가운데 접속사. 허사는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개사, 지난 시간에 한 거죠. 그 다음에 접속사, 그 다음에 어조사, 그 다음에 감탄사. 이렇게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두 번째 접속사입니다. 접속은 말 그대로 접속하는 거예요. 단어와 단어를 접속해주고 구와 구를 접속해주고 그 다음에 절과 절을 접속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고 하는 그런 접속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국어에서도 이제 접속사가 있죠. 그리고, 그러나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접속사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똑같아요. 접속사가. 그래서 일반 접속사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더블여자하고 밑급자. 뭐뭐와 이렇게 할 때 보통 더블여자나 밑여자가 우리 번역할 때 뭐뭐와 이렇게 병렬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럴 때 이제 쓰는 접속사가 일반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논어 2인 보면은 부역이 시인지 소욕이 하나 이렇게 나와요. 그 구절이 있어요. 그럼 부유한 것과 귀한 것은 사람이 하고자 하는 바나 그거죠. 그럴 때 여기 지금 부라고 하는 단어와 귀라는 단어를 접속해줘. 와 이럴 때는 와로 번역을 해요. 와. 맹자를 보면 여금여로 해망이라 하니 하는 구절이 있어요. 너하고 나하고 그러고 다 같이 망해야 되겠다. 군주가 하도 폭정을 하니까 아이 너 죽고 나 죽자 그 말이에요 지금. 하도 폭정을 하니까 네 폭정 밑에는 살 수가 없고 그러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같이 죽자 그거예요. 이 급자가 밑급자예요. 근데 이때도 W자 똑같이 뭐뭐 와의 의미예요. 그럴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용언 더하기 용언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이게 이자 접속사 이라고 그랬죠.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게. 여기 또 차자 이 또 차자는
그 장차 차자로 쓰기도 해요. 미래를 뜻하는 장차 차자로 쓰는데 그때는 접속사가 아니고 이때는 이제 하고 이런 의미로 이럴 때는 이게 또 차자로 씁니다. 그래 여기 보면 열이부력이라는 말, 열이부력 자한편에 열이부력하고 기뻐하고 하기만 하고 실마를 잡지 못했다, 단서를 잡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럴 때 이자는 접속사로서 쓰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차지 어질면서도 지혜롭다. 이럴 때는 인하고 지혜가 이게 동사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줄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연구고자 그러므로 제일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 그러나 역접을 할 때 사용하죠. 그러나로 오소의 천고로 다능비사하니 요거 지금 논어 자한편에 나오는 거예요. 공자께서 다른 사람이 막 공자를 굉장히 재능이 많다고 칭찬을 하니까 그러니까 오소의 천고로 다능비사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빈천했어. 가난하면서도 신분도 높지 않은 천한 상태였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건 낮은 일이에요. 비사는 뭐냐면 천한 일, 하층민들이나 할 수 있는 일, 그런 걸 비사라고 그래. 그런 것을 능히 하는 것이 많았어. 그래서 비사를 내가 돈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머니를 봉양하고 어머니 안징제를 봉양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업을 가리지를 않고 내가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연고고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적 접속사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순접과 역접이 있다겠죠. 순접. 근데 우리 국어에서는 그리고 그러나 이렇게 두 개 분명히 쓰는데 한문에서는 대체적으로 순접을 할 때 이자 요거 접속사 이자만을 씁니다. 그것을 문장의 내용을 보고서나 이게 순접인지 역접인지는 읽는 사람은 몫이에요. 이걸 순접으로 할 것인지 역접으로 할 것인지는 문장의 흐름을 보고서나 스스로 판단해야 돼. 그래서 이것은 그리고도 되고 그러나도 되고 그래서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의미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써있자는 이건 그것으로써 이렇게 번역되는 앞에서 쭉 날아오다가 써있자가 나오고 뒤에 문장이 쭉 나와. 그 번역을 했더니 써있자가 그것으로써 이렇게 나올 때는 그래서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연즉 그러한즉 그렇다면 연즉은 이거 많이 나오죠. 문장에서 연후도 많이 나오고 그런 뒤에 이후 그런 뒤에 이해내자 위에 이런 것들이 이제 논어에 보면 학이 시습주면 불형료로 배우고 그리고 때때로 그것을 익힌다면 또한 이게 말씀 소리 아니고 이때는 기쁠 열자죠. 또한 기쁘지 아니하겠는가. 논어라는 책은 공자의 그 모든 그 언행, 사상 이런 것이 집대성된 책인데 그 첫 글자를 뭘로 썼어요? 배울학자로 썼어요. 배울학자. 그러니까 우리 유학의 근본은 배우지 않으면 제대로 유학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배운다고 했을 때 나중에 이제 논학 할 때 배운다는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후대 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연구를 했어요. 예, 여기서 한마디만 얘기하면 배우는 것은 누구한테 배워요? 선생님한테 배우죠. 그 선생님은 누구한테 배워요? 그 위에 선생님. 쭉 따라가면서 그 위에 선생님이 있어요, 없어요? 그 위에 선생님이 있을 수가 없죠. 맨 끝에 보면. 그러면 누구한테 배워야 돼? 자기 자신한테. 우리 유학이 그렇게 여기 사유가 필요한 학문이라는 게 그렇게. 그래서 여기 배울학자의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논어에 보면 살신이 성인이라는 나오죠. 내 몸을 죽여가지고 인을 이루겠다. 내 몸을 죽여가지고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 인을 이루겠다. 굉장히 위대한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고문진 보면 세백낙연의 유천리마라 세상에 백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백낙은
말의 관상을 기가 막히게 보는 사람이에요. 비리비리한 말도 딱 쳐다보면 아 이게 천리마인지 아니지 알아. 그런 백락이 있은 연후에 천리마가 있다는 것은 백락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천리마 같은 안목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사회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 보는 것이 사람 알아보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잖아요. 아, 저 사람 어떨 것 같아. 근데 내가 해보면 사람 알아보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사람 알아보는 게 나는 진짜 사람 알아보는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지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 알아보는 안목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순접이 나왔으니까 역접. 이죠. 그러나, 그렇지만, 그러나, 억은 뭔것이 아닌가? 뭔것이 아니면, 이런. 구능 법고의 지변이라. 이게 진실로 구자예요. 진실로. 옛 것을, 이게 본받을 법자 이런 때는. 옛 것을 본받아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능자는 요 지까지 가겠죠. 변화를 알 수가 있다. 법고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자 구절이 있는데, 사자 성어가 있는데, 법고 창신이란 말만 있죠. 법고 창신. 옛 것을 본받아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작해낸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 유학이 처해 있는 현실이 지금 조선 500년 동안 쭉 지금 그대로 옛날 거 그대로 해왔어. 지금이 이제 창신의 시기예요. 창신의 시기. 우리 유학이 이제 창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 같이 여기 지금 이자도 여기는 그러나요입니다. 그 다음에 어기강여. 아니면 여기 이자는 접속사 이자가 아닙니다. 이게 중용해낸 말인데 여기 이자는 너 이자예요. 너. 2인칭 되면서 당신, 너 여자하고 같은 의미예요. 여기. 아니면 네가 강한 것인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주어가 되겠죠. 이게 주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이거 접속사로 생각을 하면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요거 이자가 접속사로 쓰이는 게 일반적인데 옛날 고문에서는 이와 같이 2인칭 대명사로도 쓰고, 그렇지 않으면 맨 끝머리 문장의 종결 어미로도 쓰고, 이게 복잡합니다. 이게 그런데 그건 극히 드문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접속사고, 그래서 여기서는 억을 우리가 보는 거지 이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서 이제 가정법이 있죠.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if, 만약 뭐뭐라면. 그러니까 가정법은 딱 이거예요. 고적자 하나밖에 없어요. 뭐뭐하면. 근데 이제 앞에 만약 약자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약 또는 만일요 이런 것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고 나서 고적자를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고적사에서 뭐뭐라면 뭐뭐다 이거죠. 예, 견소리적 대사불성이라 작은 이익만을 그것을 쳐다본다면, 작은 이익만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러면 큰 일은 이뤄낼 수가 없어요. 작은 것은 버려야 돼. 작은 이익을 자꾸 그걸 가지고서나 그것만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그렇게 추구를 한다면 큰 일은 이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정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과관계가 많이 있죠. 그 중에 연고고자, 그러므로.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뭐뭐 하다. 결과를 얘기하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로, 이 때문에. 그 다음에 시고로, 이러한 까닭으로. 그 다음에 어시에, 이에. 뭐뭐 다면, 고측자.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인과관계를 뜻하는 거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보면은 사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사기. 이게 그 진시황이가 그 진나라에서 이제 외국 출신 벼슬하는 사람들, 진나라가 막 융성하게 일어나고 발달하고 이렇게 크게 융성하니까 외국으로부터 와가지고 진나라에 벼슬하는 사람들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쫓아내야겠다. 요즘 미국에서 그거 하는 것 같이 비슷한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사라는 사람이 요걸 이제, 상진왕 축객서, 진왕에게 상서를 한 거예요. 올려서. 축객. 이건 뭐냐면 객경이에요. 객경이라고 해서 외국에서부터 와가지고 벼슬하는 사람을 객경이라고 했어요. 진왕이 객경을 쫓아나는 거에 대해서 올린 글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가 쓴 거예요. 그 중에 유명한 말이 이게. 하에는 불택세리라 고로 능축이심이라. 이건 큰 강과 하로 표시하는 강이 우리는 그냥 전부 강이라고 하는데 중국은 수라고 표현하고 강이라고 표현하고 하라고 표현하고 그러죠. 중국은 유명한 우리 역사책 읽다 보면 우이수가 많이 나와요. 우이수. 그 우이강이 우리 우리말식으로 하면 우이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황하가 있죠. 황하. 큰 강. 그것도 우리가 개념으로 보면 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장강이, 지금 양쯔강 있죠. 장강. 그같이 중국은 수, 강, 하, 이런 식으로 강을 각기 달리 이름을 했어요. 이건 지금 큰 강을 말하는 거예요. 큰 강. 큰 강과 바다는 작은 흐름도 가려내지 않았어요. 아, 네가 쫄쫄 흐르는 물은 우리 강에 필요 없어.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다 받아들여. 바다도. 그런 걸 다 받아들여. 그렇기 때문에 능히 뭐할 수 있었어. 그 깊음에 나아갈 수 있었어. 많은 물을 받아들이죠. 이물저물 가득 선택하지 않고, 그러나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강물이 많아지고 바닷물이 많아져서 아주 깊은 강과 바다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러는 거죠. 포용력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포용력. 그렇게 포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제 이게 상진왕 축객서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고문진부에도 나오는 말이고 사기에 나오는 말이고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자, 이런 것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허사 가운데 이제 접속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허사 가운데 뭘 할 거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조사를 할 거예요. 어조사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어조사가. 그거까지 하면 감탄사는 아주 간단하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조사와 감탄사까지 같이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실질적인 문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단어를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하는 방법, 단어를 만드는 5가지 방법, 그 다음에는 이제 문장. 우리는 영어를 배울 때는 우리가 5형식을 배우잖아요. 5형식 문장에서 중학교 때부터 막 외우잖아요. 근데 한문은 4형식 문장밖에 없어요. 4형식 문장. 그거까지 하면 한문 문법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문법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이거입니다.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거 이제 시인데 요것이 대학에서 주자하고 정자하고 제일 오랫동안 고민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착관이 돼 있다고 그랬죠. 대학은 주관이나 목관을 이용해서 끼워넣다 보니까 중간에 빠져나가면 순서를 끼워넣는 것이 순서가 잘못돼가지고 막 뒤죽박죽된 것을 정자하고 주자가 읽어보시고서는 논리적으로 제대로 정리했죠. 그 가운데서 최종적으로 정자의 학설과 주자의 학설이 갈린 부분이 여기입니다. 주자는 정자의 사전 제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유학적인 동양적인 입장에서는 선생님의 학설을 반대해서 내 학설을 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주자가 과감하게 나는 우리 정자 스님의 학설을 다 존중하고 다 따르는데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아. 그거가 이제 오늘 여기 배우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차례대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시운 그랬죠. 시운. 운은 우리가 war하고 운의 차이는 위대한 학자가 말한 건 대체적으로 왈이라고 그랬죠. 공자왈, 맹자왈, 증자왈 이랬죠. 근데 운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가 있는 그런 책에서 인용할 경우에, 예컨대 서경, 시경, 춘추 이런 것은 권위가 있는, 거기에 함부로 토를 달 수 없을 정도의 권위가 있는 경서라고 그랬어요. 그런 경서에서 인용할 경우는 이제 운을 쓴다 했어. 그 다음에 이게 볼첨자죠. 볼첨자.
불첨자를 쓰는 우리 문화유산이 뭐가 있죠? 첨성대. 별을 쳐다본다고 첨성대 아니에요? 예, 불첨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지시대입니다. 저 피자. 이것 저것 할 때 멀리 있는 것을 지적하는, 가르칠 때 쓰는 지시대명사. 그 다음에 이건 물이름 기자. 우리는 말로 말하면 강 이름이에요. 강. 한강, 금강 할 때 하는 것이 한, 금, 그 첫 글자만 딴 것이 기수라고 하는, 아까 제가 위수를 얘기했죠. 위수. 저 낙양 저 시안 그쪽으로 가면 이제 시안에 특히 그 위수라는 물이 있어가지고 그 옛날 고문원에 위수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건 기수라는 물이에요. 이건 우리나라에 흐르고 있는 기수라는 강물을 말하는 거예요. 욱은 이거 이제 모퉁이 욱자입니다. 모퉁이. 한쪽 모퉁이. 녹자가 있어요. 녹자. 이 푸른 녹자가 저기서는 시운에 쓰니까 지금 저기서는 시경에서 인용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푸른 녹자를 이렇게 썼어요. 근데 시경에서는 이게 푸른 녹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푸른 녹자를 썼어요. 인용하면 그대로 써야 되는데 인용하면서 원래 이 그릇 글자로 돼 있는 것을 이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 녹자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의자가 있죠. 이건 야들야들하니 이쁘게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의의라고 하는 두 글자가 겹쳐지면 그것을 우리 이제 한문에서는 첩어라고 그럽니다. 첩어. 첩어. 그래서 시를 질 때는 이 첩어를 많이 아는 사람이 시를 아주 잘 지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첩어를 사용하면 시를 쉽게 져요. 첩어는 두 글자가 반복되는 것을 첩어 그럽니다. 첩어. 네,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갔더니 나 얼마 전에 발견했어요. 첩어 사전이라고 누가 올려놨더라고요. 인터넷에. 그래, 그놈을 다운받아서 나도 지금 쓰고 있어요. 첩어만 모아놓은 게 있더라고. 그건 시를 질 때 굉장히 좋습니다. 예, 여기서도 역시 첩어를 쓴 거예요. 이건 의의는 아름답고도 성한 모양. 아름답기만 할 뿐만 아니라 무성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의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유비문자. 이게 문체날 비자인데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비자를 써놨어요. 근데 시경에는 지금 비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달라져. 인용하면서 왜 이렇게 많이 다 바꿔놨나 몰라. 문체가 있다는 것은 이건 뭐냐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양. 아름다운 광채. 또 그래서 문체가 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풍겨지는 그 기운과 그 느낌이 글의 느낌이 굉장히 아름답고 좋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문체날 비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를 절자지요. 자르다. 차자는 이게 갈차자라고 하는데 저는 갈차자라고 하지 않고 다듬을 차 그럽니다. 다른 옥편이나 뭐 이렇게 보면 이게 갈차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갈다는 의미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다듬다의 의미가 강해요. 다듬다. 그래 나는 다듬을 차 그럽니다. 그 다음에 쪼을타. 정 같은 망치하고 정을 가지고 돌을 쪼아가지고서나 석상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 쪼을 탁자예요. 우리가 그 병아리를 얘기할 때 병아리가 안에서 쪼우고 밖에서 애미닭이 이렇게 쪼아주고 그래서 부화에서 딱 태어나는 걸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동시줄탁 그러잖아요. 그 탁자입니다 이게. 무슨 일을 할 때 동시줄탁이 된다면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병아리 새끼가 뭐가 이렇게 그 껍질을 벗기는 그것이 이게 부리에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 하더라도 밖에서 애미가 한 번만 쪼아주면 얼마나 나오기가 좋겠어요. 그런 걸 동시줄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안에서 일하는 사람, 밖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같이 이렇게 협력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동시줄탁이에요. 탁자예요. 쪼을 탁자. 그 다음에 갈마자. 이 갈마자는 여기 보면 그 마 있죠. 산마자인데 산마자 밑에 돌속이 있잖아요. 이 마자는 돌은 숫돌을 말하는 거예요. 숫돌이나
아니면 고운 모래 같은 걸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광택이 날 정도로 하는 거예요. 광택. 그래서 이건 간다는 뜻이 광택이 날 정도까지고, 여기 이건 가을차, 가을마 하지만 이건 광택이 나는 정도고, 요 차자는 그냥 다듬는 정도예요. 그 다음에 이게 원래 비파설자라고 그러잖아요. 중국은 25현으로 되어 있는 슬이라는 악기가 있어요. 7현으로 되어 있는 금이 있고, 그래 금슬이죠. 금이라는 악기하고 슬이라는 악기 두 개를 붙이면 우리가 금슬이라고 할 때 어떤 뜻으로 전용이 돼요? 금슬 하면 뭔 생각이 나요? 금슬이 좋다. 부부 사이에 서로 사이가 좋고 사랑하는 사이를, 그걸 금슬이 좋다 그러잖아요. 형제 사이는 악기로 비유할 때 어떤 악기를 쓸까요? 형제 사이. 부부 사이는 금슬 악기를 써. 형제 사이는 훈과 지라는 악기를 써요. 훈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요즘 흙을 구워가지고 이렇게 부는 그 오카리나 있잖아요. 중국식 오카리나가 훈이에요. 그 다음에 지는 세 구멍으로 되어 있는 가로 부는 횡치 악기가 있어요. 그리고 훈과 지는 잘 어울린다 해서 형제 사이의 그런 우애를 나타낼 때는 훈지 상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 슬은 이제 그런 악기인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엄밀하다, 친밀하다의 의미예요. 엄밀할 슬, 친밀할 슬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해자는 어조사 해자예요. 감탄사라든지 이런 거에서 쓰이는 어조사 해자예요. 이건 굳셀 한자입니다. 굳세다. 그 다음 빛날 혁자지요. 이거 원래는 시끄러울 헌자야. 시끄럽다. 그런데 여기서는 시끄럽다는 의미가 아니고 저 헌자도 여기서는 이렇게 썼죠. 근데 시경에서는 헌자를 이렇게 썼어요. 헌자를. 그래서 여기 이 헌자는 원래는 시끄럽다는 뜻이에요. 시끄러워. 그런데 여기서는 점잖다는 의미를 썼어요. 점잖다. 사람이 점잖아. 그것을 이 헌으로 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보면 마침내 여기는 이줄 헌자예요. 이줄 혼자도 시경에서는 이 이줄 혼자를 썼어요. 자, 그러면 왜 이거 묻고 대학을 이렇게 옮겨 쓰는 사람이 공부도 안 한 사람이 아닐 것이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대학이라는 책을 저술을 했을 텐데 시경이라는 책에 엄연히 있어가지고 시경에 있는 글을 그대로 쓰지 왜 이렇게 썼을까요? 우리가 첫 시간에 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런 글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통가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발음이 같고 그러면은 그냥 옛날에 그냥 쓴 거예요. 그냥 그걸 통가자라고 그랬어요. 이거 통가자 의미입니다. 통가자. 인용하면서 원래 모양, 원래 글씨대로 안 쓰고 같은 발음이면 아예 다 알겠지 하고 그냥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통가자라고 했어요. 통가자. 통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경에서 쓰는 거하고 대학에서 쓰는 것이 같은 시를 인용했는데도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고 나서는 여절, 여차자는 도하게 하고 여기는 원래는 길도자잖아요. 길도자. 길도자인데 여기서는 말할 도자예요. 말하다. 말씀 어느 뜻하고 같아요. 말씀은. 이 도자는 말씀 어느 뜻과 같은 그런 뜻이다. 여탕야마자는 자수야하고 스스로 닦는 것이요. 스레나자는 준율. 여기는 지금 두려울 준자에다 두려울 율자입니다. 두려울 준, 두려울 율. 준율이에요. 그리고 혁해원의자는 우의의라. 위험의자에다 거동의자죠.
우유의 하면 우유의를 갖췄다. 그러면 위험스러운 거동을 갖추고 있다. 위험스러운 태도가 있다. 이럴 때 이제 우유의를 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유비군자, 총불가, 후원회자는 다 했고, 도성덕지선을 민지불능망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뒤까지는 이제 다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번역을 한번 해보죠. 시에 이르기를, 아까 가로왈자하고 이를룬자의 차이점을 얘기했어요. 천피기욱, 저 기수의 모퉁이를 쳐다보니까, 저 기수의 모퉁이를 쳐다보니까 푸를 녹자가 있어. 푸른 대나무가 의의는 아름답고도 성한 모습이라겠죠. 푸른 대나무가 아름답고도 성하다. 문체가 있는 군자예요. 문체가 있는 군자라는 건 아름다운 군자예요. 사람이 교양 있게 보이고, 그 다음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문체가 있는 군자라는 것은 아름답게 보이는 군자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있는 군자요. 여절여차하면 자른 것 같으며 다듬은 것 같으며, 자른 것 같고 다듬은 것 같으며, 좋은 것 같고 간 것 같으니라. 뼈라든지 뿌리라든지 이런 걸 잘라서 자른 것 같고 그것을 다듬는 것 같아. 문체가 있는 군자를 보니까 사람이 우리가 그 사람 말에 이뻐가지고 옥 다듬는 것 같아. 그런 말이 지금. 저 사람은 아주 하는 행동이나 그 다음에 얼마나 사람이 준수한지 옥을 다듬는 것 같아. 지금 그거예요 지금. 그러고서나 이제 보니까 치밀하면서도 굳센 것 같아. 그 사람이 쓰레 안에 치밀한 것 같으며 굳센 것 같으며, 그러나 혁해 이거 이제 속 모양을 내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으면 속마음이 쓰레하네. 근데 그 사람이 그 군자가, 이 군자가, 유비군자가 혁해원해요. 겉으로 드러난 모양은 번쩍번쩍 빛나는 것 같고 후광이 있는 것 같아. 번쩍번쩍 빛나는 것 같고 점잖은 것 같아. 그러니 문체가 있는 군자여 마침내 잊을 수가 없다. 이런 모양을, 너무나 아름다운 모양을 보니까 이렇게 옥같이, 옥을 깎아놓은 것 같이 아름다운 사람인데 속마음도 속으로 은근히 품고 있는 그런 속마음은 쓰레아내고 겉으로 드러나는 몸은 혁해원해한 것 같아. 그렇게 아름다운 군자를 보니까 내가 마침내 끝까지 잊을 수 없네. 얼마나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는지 이렇게 했는지. 그러고 나서 이 지는 이제 이 시에 대해서 풀이해놓고 설명한 겁니다. 여기는 공자왈이 없으니까 공자가 설명한 건 아닌 것 같아. 이 대학을 저술한 전을 쓴 사람이 이걸 이제 풀이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말한 여절여차, 여기에서 말한 여절여차는 학문을 말하는 거예요. 학문을 닦는 태도가 여절여차가 했다는 거예요. 학문을 닦을 때 뼈를 잘라가지고 뿔을 잘라가지고 그것을 곱게 다듬질하는 것은 이건 학문을 말하는 거, 학문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고. 여절여타, 여탕여마, 여기 있는 여탕여마. 요건 쪼아, 돌이나 옥을 정이나 망치를 이용해서 쪼아가지고서는 광택을 내. 여탕여마는 광택을 해. 그것은 자수예요. 스스로가 수양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인격을 함양하기 위한 그런 수양 공부를 한 것 같다. 그러나서 여기 지금 스레아내는 속마음이라고 그랬죠. 이건 치밀할 쓸, 엄밀할 쓸 그랬어요. 치밀하면서도 굳세다고 하는 것은 준율이에요. 준율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행동을 어떻게 하죠? 함부로 행동 못하죠. 조심스러운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행동.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조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혁회원에 번쩍번쩍 빛나. 후광이 있는 것 같이 번쩍번쩍 빛나. 그러면서 그 사람 모양을 보니까 아주 점잖하게 보여. 이런 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우유예요. 위험스러운 거동. 위험스러운 거동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연스럽게 완전한 예절에 맞는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보나요? 못 보나요? 나를 함부로 못 봐요. 내가 예절에 맞지 않고 가벼운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나를 가볍게 봐요. 그건 위험이 없는 태도죠. 그렇지만 내가 예절에 맞고 그 다음에 가벼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를 않잖아요. 그 모습이 우유예요. 이게. 우유. 그러고 나서 끝머리에 유비군자 종불가 헌해자. 요건 문체가 있는 군자요. 마침내 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을 말한 것이다. 도자는 아까 말할 도자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말하다. 뭐냐? 성한 덕. 덕이 뭐라겠죠? 우리가 지금 덕에 주석에서 덕이 나왔는데 도리를 오랫동안 실천해서 행하면 그 도리 실천한 행동 그것의 기상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덕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명덕도 덕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명덕을 기른다. 명덕은 뭐예요? 자기 수양을 통해서 밝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명덕을. 그걸 명명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덕으로 드러나게 할 정도가 되려면 내가 올바른 도리를 오랫동안 실천해야 돼. 맹자에 보면 그렇게 올바른 도리를 오랫동안 실천하면 길러지는 기운을 우리 지금 지난번에 도남서원 가서 설명했죠. 호연지기가 돼버렸죠. 그것이 하늘과 땅을 뒤덮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엄청난 큰 기운을 자기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 호연지기라 했잖아요. 이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것은 성한 덕으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지극한 선. 요것을 백성들이 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언도 말한 것이다. 그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봅니다. 시에 이르기를 저 기수의 모퉁이를 보니까 푸른 대나무가 아름답고도 성하도다. 문체가 있는 군자여 자른 것 같으며 다듬은 것 같으며 좋은 것 같고 간 것 같은지라 엄밀하면서도 굳세며 빛나면서도 점잖으니 문체가 있는 군자여 마침내 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제 시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였으니 그 다음에 요 시경을 이제 풀이하는 거예요. 여절여차라고 하는 것은 학문을 말한 것이고 여타경 말하는 것은 스스로 닦는 그런 수양을 말하는 것이고 수양이고 슬레하네는 두려워하는 것이고 두려워해서 조심한다는 뜻이에요. 혁해호내라는 것은 우유이다.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는 우유이다. 그리고 문체가 있는 군자를 마침내 잊을 수 없다고 한 것, 유비군자여 종불가 호내라고 한 것은 성한 덕과 지극한 선을 백성들이 능히 잊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이제 밑에 지금 위풍 기후편을 지금 설명을 했으니까 대강 알겠지만 주석에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시에는 위풍 기후편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풍이라고 하는 것은 시경은 세 개로 이루어졌다 했죠. 맨 앞에 놓은 게 풍,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송, 풍아송. 그렇죠. 그런데 이제 풍은 국풍이라고 그래. 국풍은 뭐냐면 각 나라의 춘추시대의 각 나라의 민요를 전부 모아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국풍입니다. 국풍. 그 다음에 아는 두 가로 이루어졌다 했죠. 소아와 대아로 이루어졌다고. 송은 세 개로 이루어졌다 했죠. 주송과 노송과 상송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졌다 했죠. 지금 그걸 말합니다. 여기는 지금
국풍 중에서 우이풍, 우이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중국 전체를 보면 어디냐면 지금 정저우에 가면은 정주 박물관이라고 중국 4대 박물관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정주 박물관에 보면 중국의 그 찬란했던 문화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그 땅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평야지대. 그 다음에 비옥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먹고 살기 좋으면 뭐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문화가 많이 발달한 지역이 음식 문화라든지 뭐 이런 것이 많이 발달한 게 지금 전라도 지역이잖아요. 그럼 평야지대가 많은 지역이에요. 경상도 지역은 대체적으로 산악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경상도 지역은 뭘 해야 돼? 경상도 내가 누정조사를 다녀보니까 청송이라든지 양양이라든지 이렇게 가니까 논이 별로 없어. 논이 옛날에 어떻게 먹고 살았나 몰라. 뭐 먹고 살았나 몰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쪽 사천성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 거기는 산악 지역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은 먹고 사는 방법이 둘 중에 하나예요. 죽어라 하고 공부해가지고 과거에 급제하든, 우리가 잘 아는 소동파 이런 사람들 다 사천성 출신이에요. 그쪽에서 나왔어요. 거기는 공부 열심히 해서 과거 급제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 그렇게 해야 먹고 살아. 그러니까 사천성의 상술과 이 학자들이 많이 배출된 건 그런 이유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평야지대고 농사가 잘 돼. 그러면 사람들이 게을러져. 그 다음에 즐기는 걸 찾아.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뭘 즐길까? 그래서 얘기 중에서 악기편을 보면 정나라하고 우리나라의 음악은 음란하다 그래요. 음란하다. 즐거운 것만 찾다 보니까 음란한 문화가 발달하는 거예요. 즐기는 걸 찾다 보니까. 그 지역의 음악인데 우이풍은 그 중에서 기욱편만은 우리나라의 군주 가운데 아주 훌륭한 군주를 노래한 것이 기욱편이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좋아요. 이 시는 굉장히 좋아. 다른 시는 우이풍이 10개의 편이 있는데 10개의 그 시가 있는데 10편의 시가 있는데 그 중은 10편의 시는 대체적으로 연애하는 것 뭐 이런 노래 대부분. 그런데 기욱편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는 우이풍 기욱편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지자는 우이풍 기욱의 편이라 있으니까 이건 관형격 조사겠죠. 자, 그러고 나서 기는 수명이라고 했어. 아까 얘기한 대로 강리름. 그리고 우군 모퉁이 외자. 이건 우군 외와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 모퉁이 uk자는 모퉁이 외자다. 의의는 아름답고 성한 모양이니 흥이라. 자, 흥은 뭐냐면 시경은 아까 얘기한 대로 시경은 풍하송 3개가 있는데 거기에다 형식이 흥체, 비체, 부체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이 시경을 배우면 이렇게 흥, 비, 부 3개가 있어요. 시를 설명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체적으로 4원 그 절구시는 5원 절구나 7원 절구는 첫 구를 기, 두 번째를 승, 그 다음에 절, 전, 그 다음에 결, 기승전결 얘기했죠. 그럴 때 기하고 승은 보통 뭘 한다고 그랬어요? 뭘 읊는다고? 선경이라고 해서 주변의 경치를 읊는다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흥은 그거예요. 앞에서 시경에서 말할 때 앞에서 주변 분위기를 노래하면서 주변 경치라든지 그런 분위기를 잡아놓고 뒤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천피기옥 녹조구유는 유비군자 여전료자고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저 기수의 모퉁이를 보니까 푸른 대나무가 아름답고 성하네. 그거하고
유비군자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8글자는 요 밑에 있는 시를 노래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형성해줘. 앞에서 분위기를 잡아줘. 여기는 지금 훌륭한 선비를 노래하려고 하는데 여기를 지금 부정적인 말로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 하늘에는 비가 오고 천둥이 쳐서 그래서 땅은 질척거리네. 그래 놓고 나서 이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녹죽의의라고 푸른 대나무가 아름답고도 성하게 무성하다. 그렇게 딱 해놓고 나서 그 분위기를 잡아놓고 유비군자 여절여차 여탕여마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와 같이 앞에서 시경을 읽다 보면은 앞부분에서 뒷말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해서 시의 분위기를 먼저 잡아놓는 형식을 흥체라고 그래요. 흥. 여기 있네, 흥. 그 다음에 뭐냐면, 비는 뭐냐면 비유법이에요, 비유. 뒤에 있는 본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비유법을 써버려요. 그 다음에 부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신문기사 쓰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사실을 서사적으로 있는 그대로 써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아라든지 소음 같은 데서 특히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주나라의 역사를 쭉 얘기했던 문왕편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서사적으로 쭉 쓰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부체예요, 부. 근데 이렇게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흥이비, 흥체면서도 비체가 되기도 하고 흥이부, 흥이면서 부체가 되기도 하고 비부 이렇게 복잡하게 섞여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시경을 읽다 보면 흥야라, 비야라, 부야라 그걸 다 써놨어요. 흥이 비야라 뭐 이런 거 다 써놨어요. 주석에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흥이라고 하는 것은 시경의 표현 양식이다. 시의 표현 양식으로 흥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는 문모라. 이건 문체 나는 모양이라. 이 문자가 우리는 그럴 문자로만 알잖아요. 문자가 굉장히 의미가 많습니다. 문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그럴 글자라고 하는 뜻을 뜻하고 문장을 뜻하고 문화를 뜻하고 외적인 형식을 뜻하기도 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표현도 문으로 해요. 이게 문자가 다양한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모양, 문체나는 모양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절, 여차 할 때 절자를 얘기했어요. 절은 칼도자, 톱고자예요. 칼과 톱으로서, 그럼 이 써이자는 뭔 의미예요? 뭐뭐으로서, 사람으로서, 자식으로서, 부모한테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러면 으로서잖아요. 그건 자격격이라고 그랬어요. 자격격 조사. 그 뭐뭇을 쓰다. 여기는 쓰다 의미잖아요. 칼과 톱을 써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뭐라고 그랬어요? 기국격 조사라고 그랬잖아요. 앞에서 기국격 조사. 그러니까 요거 지금 그 자르기는 칼과 톱으로서 하고 쪼아내기는 망치 추자하고 끌 착자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돌을 다듬을 때는 끌을 안 쓰고 정을 많이 쓰잖아요. 정은 끄트머리 삐죽한 거 망치를 이렇게 톡톡 쪼아가지고 하는 거고 끌은 나무 같은 걸 이렇게 다듬을 때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끌 착자예요. 하여튼 그거예요. 그러니까 망치와 끌로서 해. 쪼아내는 것은. 그래서 아니 모두 여기 있는 절과 탁 여기 이건 모두는 물건을 마름질할 제자죠. 우리가 옷을 만들 때 재단부터 하잖아요. 재단하다. 그럴 때 마름질할 제자 쓰잖아요. 여기에 오드이자가 들어가니까 마름질할 제자가 되는데 나무목이 들어가면 무슨 제자가 될까요? 재배한다고 하는 심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심을 제자. 근데 오드이가 들어가면 이건 마름질할 제자예요. 우리가 저기 황진이 씨 할 때 이거 했잖아요. 황진이 씨 할 때. 수단 골려놓고요. 재성 직녀소 할 때 그 제자잖아요. 물건을 마름질해서 하여금 사자. 사역동사라 있죠.
뭐뭐 하게 시켜. 뭘? 모양과 바탕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차자는 다듬을 차자라 했죠. 다듬는다는 것은. 이건 대패리어자예요. 대패. 참 줄여자. 줄여자고 이게 대패탕자예요. 이건 줄과 대패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갈기를 뭘로서 하느냐면 모래하고 돌멩이로 해요. 이 돌은 그냥 돌이 아니고 숫돌이겠죠. 숫돌. 갈기는 모래와 돌로서 하니 모두가 물건을 다스려서 하여금 그 물건이 윤택 매끄러우면서도 광택이 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뒤로 갑니다. 뼈글자에다가 이건 뿔각자지요. 옛날에는 요즘 플라스틱을 쓰지만 옛날에는 동물의 뼈를 가지고서나 우리 일상용품을 많이 만들잖아요. 장신구도 만들고. 그렇게 할 때 이제 이걸 뼈하고 뿔을 다스리는 사람은 이미기자죠. 이미는 뭐예요? 이미의 뜻은 먼저. 그렇죠? 뭐뭐 하기 전에 먼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잘라. 그리고 여기는 아까 지금 배웠던 접속사죠. 순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먼저 자르고 그리고 다시 그것을 다듬어. 이 지자는 그러면은 그것이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이거? 지시대명사로 쓴 거죠. 지시대명사로 쓴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옥과 돌을 다스리는 사람은 먼저 쪼아내고 그리고 다시 그것을 갈아내니. 그러니 모두 그 다스리는 것이 실마리가 있어서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그 첫 번째 실마리. 우리가 이 서자는 도둑놈을 잡으려고 지금 단서를 찾았대야. 그 단서예요. 그 단서. 그 실마리예요. 여기는 지시대명사죠.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 실마리가 있어가지고 여기 또 접속사. 그리고 더욱 그 정밀함에 이르는 것이다. 슬은 엄밀한 모양이다. 엄밀하다는 것은 이건 뭐냐면 굉장히 치밀하다는 거예요. 엄할엄자에다가 조밀할 밀자죠. 엄밀하면 많이 치밀하다는 거예요. 엄하게 치밀한 거예요. 엄밀한 그런 모양이고, 하는 호반무자에다가 구세로 있자죠. 이때 호반이 뭔 뜻이에요? 호반. 우리가 지금 조선주 시대 벼슬을 말할 때 양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양반할 때 문반과 무반을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무를 얘기할 때 우리가 천자문에서도 호반무 그런다. 호반이 뭐예요? 호반. 호반은 호랑이 호자예요. 호랑이 호. 그 다음 나눌 반자. 호반. 그러면 호반은 무반이에요. 무. 그러면 문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반. 양반이 할 때 문반이 있을 거예요. 문반은 호반과 다 상대되는 게 뭐가 있을 거예요? 학반이라고 있는 게 학반.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관복을 입잖아요. 관복을 입을 때 장군들, 무장들은 관복 입고 이렇게 장군복 갑주 투구를 쓸고 하는 건 전쟁에 나갈 때는 갑주 투구를 쓰는 거고, 그러고 하지 않고 임금님 앞에서 조회하고 할 때는 문반과 무반이 동시에 참여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장군들은 앞에 흉패하고 뒤에다가 호랑이 무늬가 새겨져 있는 그걸 차는 거예요. 그래서 호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반은 뭐냐면 문반들은 학을 수해놓은 것을 여기 차고서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그걸 학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호반무 할 때 원래 이 무자는 굳셀 무자의 뜻이에요. 굳세다의 뜻인데 후대에 와서 우리 천자문을 만드는 분들이 그걸 이제 호반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려서 호반무, 호반이 뭐예요? 선생님한테 여쭤봐도 몰라.
호반이 호반이지 놈아. 호반을 몰라. 호반은 이게 지금 호랑이 호자 써서 호랑이 자수는 것을 가슴에 흉패를 이렇게 차고, 학반은 학의 자수를 놓은 것을 가슴에 찬다고요. 학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걸 문반과 무반을 합쳐서 우리가 양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무는 호반 무자예요. 호반 무자인데 굳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지무라는 것은 굳세고도 굳센 모양이다, 그런 뜻이고, 혁포는 빛날 혁자에다가 이건 점잖을 혼자라고 그랬죠. 이것은 선저, 베풀 선자에다 드러날 저자예요. 선저란 말 하면 잘 모르려고 그래요. 근데 선저란 말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어 생활에 많이 쓰는 게 뭔 말이죠? 확 드러나는 걸 뭐라고 그래? 현저하다고 그러잖아요. 현저로 생각하시면 돼요. 현저. 현저하게 드러나면서도 성하고도 큰 그런 모양이다. 성대한 모양이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퍼는 잊을망자와 같은 뜻이다. 잊을망, 망할 망자에다 마음 심자가 있었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시간에 물망초 이거 많이 외우잖아요. 영어로 뭐라고 그래? forget me not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망자 설명할 때 내가 그거 많이 인용하는데, 잊을망자, 잊을망. 나를 잊지 마세요. 그게 물망초잖아요. 망자. 도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말할 도자고, 학은 이러이러한 것을 말한 것이다, 설명한 거예요. 뭐냐? 강습. 강의라는 것은 이건 뭐냐면 요즘 말하면 강의하는 거예요. 강의. 옛날 우리가 서당에서 강한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현토하고 읽는 것을 그걸 강의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서당 행사를 하잖아요. 그럼 서당에 쭉 동문들이 모이면 이제 전부 한 구절씩을 한 3분 내지 5분 정도 읽을 거리를 다 외워가지고 와야 돼. 그러고서는 그것을 이제 동문들 앞에서 선생님 앞에 앉아 계시고,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옛날 공부할 때 같이 동문들은 가에 쭉 있고, 그 앞에 가서 이제 의부를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대학지서는 고지대학 소위 교인지 법야라, 풀이도 안 하고 현토에서 쭉 그렇게 읽어요. 외워요. 그건 뭐냐면, 선생님 저도 평소에 이렇게 계속 공부하고 싶다는 걸 보여드리느라고, 공부하고 나갔어도 그 뒤에 모임 때마다 그런 강을 해요. 그게 이제 강입니다. 강. 습은 이제 계속해서 익힌다는 뜻이죠. 강습. 강하고 익히는 거예요. 토론하는 것. 우리 전통 학문에서는 서당 교육이나 이런 데서는 토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론. 우리나라는 서양과 달리 토론이 없는 문화다, 모르고 무식한 사람 하는 소리. 우리 유학에서는 토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하고 계속 토론하는 거예요. 서당 공부는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미리 예습을 다 해요. 99% 100%를 내가 다 완전히 공부해. 그러다가 선생님한테 의부를 하고 책을 펴놓고, 그러고 나서 오늘 배워야 할 때를 배워야 될 사람이 현토하면서 읽고, 그러면서 그걸 풀이하고 선생님이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막 설명을 해. 그러면 선생님이 거기는 그 뜻이 뭐냐? 그러면 이제 그걸 설명해 드려야 돼. 모르면 이제 공부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다가 선생님 저 이거 아무래도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다가 토가 틀리든지 이러면 또 선생님이 그 부분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선생님하고 같이 똑같이 소리내서 성독을 하고 읍하고 끝나면 그날 글을 차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서당 교육은, 옛날에는 우리 교육학 하는 사람들 그래요. 서당식 교육하면 전 근대적인 가장 뒤떨어진 교육 방식. 그게 어디 있어요? 최첨단 교육이지. 자기 주도 학습 아니에요, 그게. 서당 교육이 원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와서 그날 배운 걸 이제 막 수십 번 읽어서 외웁니다. 이렇게 이제 서당 공부가 이루어져요. 이게 지금 이제 강습 토론이라는 게 그거예요. 토론지사. 자수자. 스스로 수용하고 닦는다고 그랬죠. 이건 성찰 극지지공. 성찰은 뭐예요? 살필 성자에다 살필 찰자잖아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계속 성찰하는 거예요. 성찰.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은 다 그 성찰 회로가 있는 것 같아도 실제는 성찰 회로가 없다고 그래요. 이게 뇌 과학자들 말 들어보면 그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이코패스들은 성찰 회로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성찰하는 겁니다. 극치는 뭐냐면 이겨서 다스리는 것. 이건 이긴다는 건 자기 사리사욕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사리사욕을 이겨서 다스리는 공부. 준율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 이건 싸움 전자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두려울 전자예요. 시경에 보면 전전긍긍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조심하다. 그걸 전전긍긍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이제 두려울 준자, 이건 두려울 구자. 그 다음에 위는 가자는 가능을 뜻하는 조동사가 있죠. 그래서 두려워할 만한 것. 거동의자는 이게 코끼리 상자인데 이때는 본받을 상자예요. 본받을 만한 것. 그렇게 해서 시를 인용해가지고 이자는 그리고라고 있죠. 접속사. 시를 인용하고 그것을 해석해. 풀석자죠. 그것을 해석해. 지시대명사. 해서 그것으로서 수단을 뜻해. 이건 전치사라고 있어요. 개사, 전치사. 그것으로서. 명명덕자가 지선에 그치는 것을 밝힌. 명자가 세 개가 계속 나오니까 헷갈리죠. 여기 있는 명명덕은 우리가 잘 아는 명명덕이에요. 앞에서 처음 배웠던 명명덕이고, 여기는 맨 뒤까지 해서 밝힌다는 뜻이에요. 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덕을 밝히는 사람의 지선에 그치는 것을 밝힌 것이다. 자, 일단 10분만 쉬었다가 또 이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이제 한번 보죠. 우리 선생님하고 이제 잠깐 얘기해 보니까 이제 번역하는 것에 대한 말씀하시네. 저는 그 서당에서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우리나라 국가번역원의 그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지금이 다 정년 퇴임을 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거기 가면은 서당에서 몇십 년을 10년, 20년 공부한 사람도 번역원에 가면 번역하는 기법을 다시 또 배웁니다. 그럴 정도로 번역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많은 번역책을 낸 이유가 뭐였냐면, 율곡 선생님의 이제 성악지묘라는 책이 있어요. 율곡 선생님의 성악지묘가 대단히 위대한 책인데, 우리 곡부서당 출신들, 그러니까 이제 서암 김희진 선생님의 문화생들은 두 가지를 꼭 배워요. 사서에서 조금 물리가 났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선생님이 이제 병행해서 이제 사서와 논어 중간 정도부터 보통 그렇게 많이 하는데, 성악지묘하고 율간초라고 해서 율곡 선생님의 문집에 나오는 성리학에 관한 중요한 책들, 중요한 것. 그 다음에 이제 간제 선생님의 성리학에 대해서 써놓은 거, 그걸 초록해서 만드는 책이 있어요. 그 율간초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성악지묘. 그거를 이제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나는 선생님한테 그걸 배울 때 배우면서 현토하고 집에 오면 이제 그림을 이제 전부, 그때는 컴퓨터가 없는 시절에 없으니까 연필로 써가지고 전부 다 일일이 번역을 해봐요. 그날 배운 것은 그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항상 뭘 내요? 오늘 배운 것을 꼭 노트에다 번역하십시오. 그러잖아요. 그거는 바로 뭐냐면, 막상 여기서 제가 설명할 때는 다 아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집에 가서 번역을 하려고 이렇게 해보면 안 돼. 내가 아는 게 뭐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 같은 경우는 그걸 번역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다시 여쭤봐요. 그러면 그때 선생님은 옛날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현대말을 안 하셔요. 가을 가짜에다 써있자에 나오면 가있어. 그 다음에 써있자에다 하우있자에 나오면 써호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인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가있어는 뭐뭐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써호대는
여기다, 생각하다, 그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처음에는 몰라서 이렇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내 스스로 연구해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서울 번역원에서 있는 그런 선배들, 동기들 전화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 그렇게 해서 그걸 다 번역을 해놓고 나니까 책 한 권을 성악집이 전체를 번역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번역을 시작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20몇 권인가를 문집류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번역한 거예요. 20몇 권인가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공부하는 방법이 결국은 저한테 여기 와서 이렇게 수업 듣고 설명을 듣더라도 집에 가서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가 노트에다가 이렇게 옮겨 써보고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여기서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내 지식화돼 그렇게 만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다시 꼭 숙제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는 숙제를 집에 가서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여기 보죠. 여기 보면 이제 도학과 자수가 나왔죠. 여기 도자는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말씀 언자의 뜻이라겠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길도자라고 그러는데 여기 대학에서 주석에서 말한 것은 말하다의 뜻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도학하면 학문을 말한 것, 자수는 자기 자신이 닦은 것, 수용한 거죠. 내가 수용한 것. 도학과 자수라는 것을 이미 본문에서 얘기를 했어요. 본문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 여기 도학이 나오죠. 여기 자수가 나오죠. 본문에서. 주석은 보통 본문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본문에서 말한 도학과 자수는 그것이 도학과 자수라고 하는 경지에 올라가는 그것을 얻는 소위의 연유를 말한 것이다. 말이 꽈져 있죠. 이게 한문의 특징이에요. 이걸 쉽게 말하면 도학과 자수라고 하는 본문에서 사용한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그 도학과 자수의 경지에 올라가는 그것이 그 도학과 자수를 얻는 까닭, 그런 연유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이해가 안 되나요? 도학과 자수의 그 경지에 올라가는 방법을 서술해 말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이고 앞에서 본문에 나왔던 준율과 우위, 이것은 뭐냐면 그 준율과 우위를 갖춘 사람의 덕용이, 덕스러운 용모가 표리의 성함을 말한 것이다. 표는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것. 겉으로 드러난 것, 준율과 우위 가운데서 겉으로 드러난 것은 뭐예요? 우유이죠, 우유. 위험스러운 고동. 우유예요. 그 다음에 속으로 갖추고 있는 건 뭐예요? 준율이죠. 준율은 쉽게 말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행동이 어떤 식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조심스러운 행동. 그게 준율이라고 그랬잖아요. 준율은 두려워한다는 뜻인데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무서운 사람이 없으면 함부로 행동하잖아요. 옛날에 훌륭한 군주의 조건은 뭐예요? 무서운 신하를 두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한테는 원수 같은 당태종이 우리는 원수잖아요. 우리나라 쳐들어오고 고구려 막 쳐들어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당태종은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싫어하는 진시황이나 당태종을 지들 우리나라 세종대왕 같은 성군으로 생각을 해요. 이유가 뭘까요? 당태종이 그렇게 훌륭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우이징 같은 신하를 뒀기 때문에. 우이징은 어떤 신하냐면 원래는 그게 그 당태종의 형님한테 충성하던 신하였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회유해가지고 자기 신하를 만들었는데 우이징이 어떤 사람이냐면 당태종을 만날 때마다 듣기 싫은 소리를. 임금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잘못됐잖아요. 맨날 따지고 들어. 그러니까 당태종이 친한 신하들하고 딱 우이징만 저기 보이면
아이, 저 징그러운 놈 또 오네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럴 정도의 신한데 다른 폭군 같으면 죽였을 거 아니에요. 누명을 씌우고 뭐 해서 죽였을 텐데 끝까지 위증을 보호하고 위증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당태중이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임금으로 이렇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지금 준율이라고 하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조심스러운 행동과 태도를 갖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성하게 드러난 것을 이렇게 말한 것이다. 거예요. 그런 것이니 말한 언자를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성자까지. 졸자는 이게 원래는 병졸졸자잖아요. 이게 마칠졸자예요. 마침내 졸. 마칠졸. 그래요. 이게. 이해내자. 아까 우리가 접속사에서 이해내자 나왔었죠. 이해. 마침내 이해. 그 실상을 가르쳐. 이 극이자는 군자지요. 군자. 유비군자.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유비군자. 네. 그 유비군자의 실상을 가르쳤어. 가르쳐가지고 감탄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찬미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 주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석까지 했으면 본문을 다시 보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하면서 여기 이 부분은 지금 어떤 부분이라고 그랬냐면 정자와 주자가 굉장히 편차를 놓을 때 착간을 바로잡을 때 제일 고민한 대목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느 부분을 공부하는 거예요? 지어지선. 네, 지어지선을 공부하는 거예요. 지어지선. 이 글을 읽으면서 지어지선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 지금 공부한 것에는 석지어지선 전 3장을 공부할 때 그 문구 속에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어지선 그칠지자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칠지자를 선배했는데 여기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은 정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정자는 이 부분을 보면서 자, 천비유기육간대 녹죽의로다 유비군자 여절여차 이렇게 쭉 나가면서 이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이것은 군자들이 완전한 상태에 다른 사람들한테 보인 명명덕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그런 단계, 그런 경지에 올라갔기 때문에 백성들이 맨 끝머리 뭐라고 했냐면 민지불능망야라고 했구나. 여기 보면은 도성덕지선이라고 했잖아요. 성덕지선을 말했는데 말한 것을 뭐냐면 백성이 능히 잊지 못한다. 백성이 능히 잊지 못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 나쁜 짓을 한 임금이거나 아니면 훌륭한 군주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앞에 내용으로 보면 여절여차하고 여탕여마라 한 내용을 보면은 이거 뭐예요? 유비군자를 여절여차하며 여탕여마라 쓰려하며 혁해하나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이건 그 임금이 그런 명덕, 성덕을 갖추고 하는 것을 지극한 선에 이르도록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잊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체를 어떻게 봤느냐면 이 전체를 팔조목을 행하는 데 있어서 명덕을 비롯해서 팔조목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완전한 지선의 상태가 갔기 때문에 백성들이 잊지 못한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정자는 이것을 뭘로 생각했느냐면 정자는 이 구절에 대해서 주안점이 어디 있었냐면 평천하에 있는 거예요. 군자가 해야 될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 있느냐? 맨 처음에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군자의 궁극적인 공부 목표는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거다. 평천하에 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평천하하는 과정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정자는 대학의 맨 뒷구절에 이걸 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요 뒤로 가서 여기는 이거죠. 시은 오호라 천황불망이라 하니 아 천황을 잊지 못한다 하니 군자들은 그분이 어지렀던 것을 어질다고 여기고 그분이 친하게 여겼던 것을 친하게 여기고
일반 백성들은 그분이 즐거워했던 것을 즐겁게 여기고 그분이 이롭게 여겼던 것을 이롭게 여겼어. 그래서 이것이 세상을 몰아도록 읽지 못하는 이유이다. 그러면 이건 지금 바로 뭐냐면 요 구절은 정자는 어떻게 생겼냐면 완전한 신민을 이루고서나 그 신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백성들이 잊지 못한다는 신민이 지선의 경지에 완전히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백성들이 잊지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평천하의 결과물로 본 거예요. 평천하의 결과물로 보니까 당연히 평천하다. 평천하의 뒤에 놔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자는 지금 여기 주석을 보면 요 구절이죠. 명덕자지 지어지선이라. 여기는 명덕을 밝히는 사람이 지선에 그친 것을 밝힌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야? 주자는 지금 여기에 있는 앞에 있는 요거는 지금 흥체라고 해서 분위기만 잡아준다고 그랬고 유비군자여 여절여차 여탕여마 쓰레하네 혁해하네 유비군자 종불가하네 요 구절을 뭐라고 하냐면 명덕하는 과정을 말해요. 자기의 군주가 나의 수양을 통해 가지고 명덕을 이루어 가지고 그 명덕이 어디하고 일치가 됐냐면 지선의 영역에까지 딱 일치되는 걸로 봤어요. 주자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지선이란 말이 없어도 이것은 이 부분은 이건 지어지선, 석지어지선, 지선을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자하고 지금 전혀 다르죠. 관점이. 주자는 그러면은 아까는 정자는 평천하로 봤다면 여기는 기본을 뭘로 본 거예요? 주자는 기본을. 지어지선으로 본 거예요. 주자는 지어지선이라고 하는 기본 하에서 이런 문구를 썼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자는 요 문구를 석지어지선 편에 놨고 석지어지선 편에 놨고 정자는 평천하의 관점에서 요 구절을 평천하의 맨 뒤에 대학의 맨 뒤 구절에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지금 누구의 학설을 배워요? 주자의 학설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이 지금 주자 집주잖아요. 주자 집주인데 우리는 주자 집주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주자학 그렇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정주학 그러잖아요. 정주학. 그래서 정자의 학설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자와 주자의 학설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서 이제 오늘 여기 죽으면 시에 이르되 이를 운자는 제가 얘기했던 대로 와라고 운하고 다르다고 했죠. 이건 지금 어조사 어자 개사 어자가 아니에요. 감탄사 오로 읽습니다. 여기는 오. 감탄사 오, 감탄사 희, 감탄사 호. 그래야 이건 오호로 읽어요. 우리가 오호. 오희가 아니고 오호. 어희가 아니고 오호. 감탄사 오에다가 감탄사 호로 읽어요. 오호라. 전왕은 선왕과 같은 의미예요. 옛날 훌륭한 성왕, 성스러운 임금을 전왕이라고 그랬어요. 망자는 아까 이질망자 했죠? 군자는 뭐냐면 이건 후왕을 뜻해. 이 전왕의 뒤를 물려받은 후대의 왕이나 그 다음에 전왕은 옛날에는 군사의 지위를 받는다 했죠. 군주는 지배자면서 스승의 지위를 받아요. 그때의 군사할 때 사는 어질현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런 군자는 어질현자, 그분이 어질게 여겼던 것을 어질게 여겨요. 그분이 현명한 행동을 했던 것을 현명하게 생각하라고, 그분이 친하게 여겼던 걸 친하게 여기는데, 군자는 이제 뒤에 주석을 가서 보면은 후현과 후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후현은 현기현하고 후왕은 친기친한다 그렇게 돼요.
그거 이제 다음에 다시 설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소인은 일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백성은 그분이 즐겁게 해준 것을 즐거워요. 백성들이 즐거운 것은 뭐예요? 백성들이 즐거운 것은 뭐예요? 나를 먹고 살게 해주는 거지. 나를 먹고 살게 해주고 나한테 세금 조금 걷고 그런 거지. 그 다음에 이 길이도 똑같은 의미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이롭게 여기준 것을 이롭게 여겨. 나한테 막 집어 뜯어가고 그러지 않고 먹고 살게 해주고 그런 거지. 그런 백성들은 그분이 나를 즐겁게 해준 것을 즐겁게 생각을 해. 그분이 나를 이롭게 해준 것을 이롭게 여겨. 그러느니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세상을 몰아도록, 몰세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한 것이다. 요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시원오라 전왕 불망이라니 군자는 현기현이 진기진하고 소인은 낙계낙이 리기리하나니 자이 몰세 불망야내라. 그거죠. 그러나서 여기 이제 시는 주송열문지편이라. 시는 풍화송이 있고 송에는 주송과 노송과 상송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이제 앞에 나오는 주송이에요. 주송열문의 편이다. 오호는 탕사라, 감탄하는 말이다. 말씀사자. 전왕은 문왕과 무왕을 말한다. 주나라의 문왕과 무왕을 말한다. 열문편은 바로 문왕과 무왕을 노래한 거니까 문왕, 무왕을 말한다. 군자는 그 후현과 후왕을 말한다. 여기서는 소인은 후민이라고 해서 하나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후현과 후왕을 따로 나눠서 얘기했어요. 후현은 임금이 아닐 수도 있어요. 후왕은 반드시 임금이지만 소민은 무조건 아래 백성이니까 임금이 아닌 일반 백성이지만 여기는 지금 임금이 아니더라도 어진 사람, 그런 후현과 후왕을 그래서 나눠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러이러한 것을 말했어. 뭘 말했냐면 전왕은 문왕과 무왕이라 했죠. 전왕이 백성을 새롭게 한 것이 치선에 그쳐서 아까 내가 설명했잖아요. 주자는 이 주장 때문에 평천하장에 갖다 놓지 않고 여기 지금 석지어지선편에 갖다 놓은 거예요. 이 주장 때문에. 그래서 전왕이 백성을 새롭게 한 이유 까닭이 지선에 있었어. 신민하는 것을 지선이라고 하는 기준에 딱 맞추게 했어. 그렇게 해서 능히 천하와 후세로 하여금 한 물건도, 여기는 물건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동식물까지 전부 포함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한 사람이라고 해요. 한 사람도 그 곳을, 바소자잖아요. 그곳을 얻지 아니함이 없었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기소를 살 곳 또는 제자리, 그 말이에요. 제자리에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능히 천하 후세로 하여금 한 사람도 그 제자리를 얻지 못함이 없었으니 소인, 그래서 이 때문에 그거예요. 소인은 여기서 소인은 방법을 뜻하는 소이고 여기서 소인은 그렇게 하는 방법, 그런 수단, 그런 걸 말하는 거고 여기서 소인은 까닭, 이유, 그런 거예요. 이 때문에 먼저 세상을 몰아도록 사람들이 그를 사모해. 전왕이죠. 전왕을 사모해가지고 더욱 오래되어도 잊지 아니한 것을 말한 것이다. 요 언을 거기까지 가네. 요 언이 거기까지 가네. 그래서 이 양절은 앞에서 말했던 여절여차 그거예요. 거구하고 여기 차이몰세불마 여기 그 양절이에요. 여기 두 시예요. 이게 지금 요 시하고
그 다음에 요시하고 이 양절이에요. 이 양절은 영탄이요. 영탄은 감탄이 깊은 것을 영탄이라고 그래요. 감탄이 깊고 음란할 음자에다가 이건 음란할 일자예요. 빠질 음이라고 되고 빠질 음에 음란할 일자예요. 그러면 이게 말이 돼? 감탄이 깊고 음란해서 그 의미가 깊고 기르니 마땅히 깊이 그것을 공부해라 그런 뜻인데 완자가 여기에 음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 뜻이냐면 글 사이에서 글이 갖고 있는 그 의미 뜻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글을 읽을 때 행간을 봐야 한다. 행간까지 봐라. 그 의미 아시나요? 글을 볼 때 행간까지 봐라. 그것은 뭐예요? 글 내용만 가지고 보지 말고 그 내용에서 넘쳐나는 그것이 그 글과 글 사이에 있다는 거죠. 그것도 있다는 거죠. 행간까지 봐야 한다는 그런 의미. 이게 지금 음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음일이라는 게 아까 여기 빠질 음자에다가 이게 음란할 일자라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개의 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행간을 봐야 한다는 의미로 행간까지 봐야 한다. 그래서 이 양절은 감탄함이 깊어서 행간까지 봐야다가 되니 행간까지 볼 정도로 뜻이 많으니 그 말이에요. 음일은. 그러니 그 의미가 깊고 기르니 마땅히 익숙하게 그것을 완숙하게 공부해야 할 것이니라. 구경할 완, 익힐 완 그래요. 이건 구경할 완, 우리가 작품을 완상하다 그러잖아요. 여기는 지금 익힐 완, 구경할 완 그렇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는 우이라고 했죠. 우이는 전의 삼장이니 지선에 그치는 것을 해석하였다. 이 장의 안에 인용한 기욱시 이하로부터는 기욱시 앞에 지금 오늘 배운 첫 시 말이에요. 그부터는 옛 책에 이 책본자라고 있잖아요. 옛 책에서는 잘못해서 어디 있었다. 그릇되게 어디 있었다. 성의 장의 아래에 있었다. 요건 지금 착간을 지금 주자가 바로잡은 것을 원래 책에는 그렇게 있던 것을 내가 바로잡아서 이렇게 있다. 그 얘기한 거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이제 한번 더 봅시다. 내가 이제 다시 한번 번역을 하죠. 시에 이르기를 전왕을 잊지 못한다고 하니 여기 지금 요 6글자만 시경에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 군자들은 이 시를 이제 풀이한 거예요. 뭘 잊지 못하느냐? 군자들은 그 후 전왕을 물려받은 군자들이죠. 그 군자들은 그 전왕이 어지럽던 내용에 대해서 이분이 굉장히 어지럽구나.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친하게 여겼던 대상들에 대해서 친하게 여겨요. 아까 얘기할 때 여기는 후현이고 여기는 후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친하는 거면 전왕이 친하게 여겼던 대상은 뭐겠어요? 제일 가까이 친한 거. 우리 유학은 질서, 순서의 철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친친이 인민하고 인민이 애물이라 그걸 첫 시간에 얘기했죠. 친한 사람을 친애하고 그 다음에 다른 백성들을 사랑을 하고 외물, 물건들, 동물, 식물, 다른 물건들까지 사랑하는 것. 우리는 사랑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것 같이 친기치는 뭐냐면 그분이 친하게 했던 거니까 그 전왕의 가족들일 수도 있고 그 전왕의 친척들일 수도 있어. 그것을 친여기고 소인들 일반 백성들은 그분이 나를 즐겁게 해준 것을 즐겁다고 여겨.
그분이 이 나를 이롭게 해준 것을 이롭다고 여겨요. 백성들은 그거면 최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상을 몰아도록, 세상을 끝나도록 잊지 못하는 까닭인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주석을 보면, 시는 주송 열문의 편이다. 오호는 감탄하는 말이다. 전왕은 문왕과 무왕을 말한다. 군자는 여기는 그 기자가 전왕이죠. 전왕의 다음의 후현과 후왕을 말한다. 소인은 후민을 말한다. 이것은 전왕이 백성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치선에 그쳐서 능히 천하후세로 하여금 한 물건도 그 곳을 얻지 못함이 없는 것이니, 이 때문에 이미 세상을 몰했는데도 사람들이 그분을 사모해가지고 더욱 오래되어도 잊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이 양절은 감탄이 깊고 뜻이 굉장히 많고 넘쳐나서 그 의미가 깊고 기르니 마땅히 익숙하게 그것을 익혀볼 것이니라. 그거예요. 네. 오늘 한 것이 사실은 그 내용은 시경을 우리가 지금 처음 이제 제대로 봤잖아요. 시경 한 구절을 보시니까 시경을 읽을 때 어떠신 것 같아요? 어려운 한자가 많이 나오죠. 시경을 처음 배울 때 당황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사설을 배울 때 몰랐던 안 익혔던 한자가 막 쏟아져나와요. 시경에 들어가면. 근데 시경 본문 시만 그렇지 주석은 또 사서문체예요. 그러니까 시경을 읽을 때는 옆에다가 난자장이라는 걸 따로 놓고 시경에 나오는 어려운 한자를, 시경에만 나오는 한자들도 있어. 다른 데도 안 쓰이고. 그러니 그걸 다 일일이 알아야 일단 선생님 앞에서 수업을 할 거 아니에요. 시경할 때 그런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 주석을 읽어보면 사서문체니까 그냥 읽을만 합니다. 시경 공부할 때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시경이 식물 이름, 동물 이름, 각종 도구, 그 다음에 기물들 이름, 이런 것이 수도 없이 나오니까 그 이름이 다 달라.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그 한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크게 시경 배울 때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건 이제 시를 안수해야죠. 이건 이제 난설언의 시입니다. 난설언. 오늘부터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오원절구 형식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어렵죠. 어떻게 저 시를 그렇게 다 맞춰서 어떻게 줘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게 이제 고체시입니다. 고체시. 고체시는 여기 보면 알지만 고들직자와 잘숙자라고 하는 입성 한자, 측성 한자를 운자로 했어요. 여기 운만 맞추고 나머지 평칙은 하나도 안 맞췄어요. 난설언이라고 하는 대시인이, 이게 참 드문 경우인데, 난설언의 시인은 평칙을 잘 맞춥니다. 기가 막히게 맞추는데 그 중에서 여기는 전혀 안 맞추고 있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옛날에 송담수한테 시를 배울 때 처음에 평칙을 못 맞추잖아요. 그냥 적어가는 거예요. 운만 맞춰가지고. 그러면 선생님이 그걸 그냥 이건 고체시니까 그냥 해주셔요. 그러면서 그게 한 수, 두 수, 세 수 이렇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 이제 평칙까지 맞추는 것이 되지, 처음부터 평칙을 못 맞춰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은 고체시 형태로 말만 되게 하면 돼. 운만 맞춰서. 앞으로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유종원의 이제 시를 할 텐데, 그 시가 이제 유종원이 도통의 경지에 썼다 하는 시가 있어요. 천사는 조비절이요 만경은 인종멸이라 고주사리봉이 독조 한강설이라, 요 시인데 20글자밖에 안 되는데, 그 시는 유종원이
도통의 경지에 썼다는 시. 그런 시들을 위대하고 훌륭한 시인데 평책을 하나도 안 맞췄어요. 운만 맞췄지. 그러니까 우리는 당분간은 처음에 이렇게 운만 맞추고 평책을 안 맞추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난할 빈자지요. 을푸름자야. 빈여음. 가난한 여자의 노래 그 말이야. 가난한 여자의 노래. 손수자에다 잡을 파자죠. 손으로 잡다. 그 다음에 금전도. 전자는 이게 자를 전자죠. 여기 지금 칼도자인데 기두자를 써도 똑같은 자를 전자예요. 잘라. 그래서 금전도는 이게 뭐냐면 새로 된 자르는 칼 먹었어요. 가위죠. 금전도는 가위예요. 가위. 그리고 찰한자 오도 있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열십자에다 손가락 짓자. 고들 찍자. 열 손가락이 꼿꼿해지네. 그 말은 무슨 말이었어요? 여기 찰한자가 있는 걸로 봐서요. 손이 곱다는 뜻이에요. 손이 곱아. 그리고 우인, 위알로 있자. 지을 작자, 시질깔 작자. 가의는 뭘라나요? 다홍치마. 새색시가 입는 다홍치마. 시집갈 때 입는 옷. 그렇죠? 네. 시집갈 때 옛날엔 다홍치마 입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동네에 이제 우리 훨씬 위에 이제 숙모님급들 이런 분들이 이제 시집 오면 계속 처음에 시집 와서는 다홍치마를 입잖아요. 여기 손 끄트머리 이거 뭐라고 그래 이거? 예. 소매를 이렇게 여기 두른 거. 핵동. 예. 그거 입고서나 그러잖아. 아침에 일어나면 시부모님한테 절하고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북에 가서 이제 음식 차리고 그걸 몇 달 동안 하는 것 같아.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시부모가 이제는 그만해라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아침 문안 인사는 안 하고 이제 옷도 편한 옷으로 가 입고 그러죠. 그게 지금 가위가 그런 거예요, 지금. 시집 갈 때 입는 옷. 그리고 돌아올 환자. 독숙, 홀로 독자, 잘숙자죠. 우리가 뭐라고 그래? 독수공방 한다고 그러잖아요. 독숙공방. 부부가 같이 자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홀로 자는 걸 이제 독숙공방, 독수공방 그러죠. 그래서 여기는 시인이 난설원이죠. 이름이 초이고. 여기 보면 호나 이름에서 운명이 별로 이렇게 편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초자가 이게 초나라 초자이기도 하지만 이게 가시나무 초자가 되기도 해요. 이게 편한 이름이 아니야. 난설원도 얘 난초가 있는데 왜 눈이 나와? 난초꽃이 폈으면 그러면 날씨가 좀 이렇게 따뜻하고 그래야하는데 왜 눈이 내려? 난설원이라는 호도 그렇고 초희라는 이름도 그렇고 그래서 이름 질 때 잘 줘야 돼. 호를 질 때 이름을 질 때 그냥 듣기 좋고 모양 좋게 남들이 이렇게 새초로만이 좋은 것 같다. 그게 아닌 것 같아. 그 난설원도 그렇고 허초이도 그렇고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이 수록문집이 성소 부부고예요. 이 사람도 지금 허균의 호가 성소예요. 깨달은 성자에다 바소자. 부부는 덮을 부자에다가 이게 물동이 단지 부자예요. 고자는 이게 지푸라기 고자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성소라는 나의 문집은 단지 덮을 때 쓰는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굉장히 이 자기 문집 이름을 아주 기가 막히게 괴상하게 전했죠. 허균이 어땠어요? 역적으로 몰려서 나중에 거열형을 당하죠. 네, 그런 건데 여기 보면 이 난설원이 수도 없이 많은 시를 썼는데 그 시를 남편이라는 사람이 이 난설원의 그런 천재성을 보듬어주지를 못해. 품을 만큼 그런 마음이 넓지를 못해. 그러니까 난설원은 불행하게 삽니다. 평생을. 그리고 일찍 죽어요. 일찍 죽다 보니까 시고가 책으로 매지도 못하고 그냥 흩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동생인 허균이라고 하는 대천재가 누나가 쓴 시를 전부 모아서 시집을 만들었어요. 근데 명나라 사신이 왔어요.
그러고서나 이제 사신이 그 시집을 언뜻 본 거예요. 봤더니 이 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허균한테 이 시 한 권, 이 시집을 하나 타고, 그래 가지고서나 이제 명나라 수도 이제 베이징으로 간 거예요. 원래는 난징이었다 베이징으로 옮겼죠, 명나라 수도가. 베이징으로 가서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주니까 이 시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출판을 했어요. 출판을 해서 팔았더니 그 책이 얼마만큼 팔리는지 초판, 재판, 3판 막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베이징의 지가, 종이값을 올려놨다. 지가를 올려놨다. 그런 정도로 이게 엄청난, 게 한류 유원조죠, 한류 유원조. 그 시에 이제 있는데, 거기 보면 손으로 가위를 딱 잡고서는 추운 밤에 손으로 가위를 잡았는데 추운 밤에 열 손가락에 곱네. 불도 못 피고서나 이제 했겠죠. 이때 사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에요. 남을 위해서 새색시의 옷을 지어주고 있어 지금. 저는 시집도 못 가고 남을 위해서 새색시의 옷을 지어주는데 연년 환독수교 해마다 도리어 저는 독수가고 있어요. 시집도 못 가고 너무 가난하니까 시집도 못 간 거예요. 그러는 거다 남을 위해서 옷만 지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게 지금 가슴이 절절히 와닿잖아요. 이런 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끄트머리 운만 맞췄고 나머지는 하나도 평측을 안 맞춰서 쳤습니다. 그런 것 같이 여러분도 운 맞추는 건 해야 돼. 시는 운문이니까 운은 반드시 맞춰야 돼. 운은 맞추고 나머지는 안 맞춰도 좋으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꼭 한 번씩 지셔야 돼.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평치까지 맞추는 것까지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오늘 수업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가셔서 오늘 배운 데를 반드시 번역을 하셔야 돼요. 노트에서 옮겨 써봐야 돼. 그렇게 해야 이거 잘 모르겠네? 그럼 다음 시간에 질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자, 일어나셔서 같이 상호 음례를 하죠. 공수 상호 수고하셨습니다.